여러분은 1980년대 거리에서 항상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언제나 버스에 타면 요금 받고 문단속을 하며 아저씨 오라이 외치던 안내양 누나가 있었죠. 또 10장짜리 버스 회수권을 11장으로 만드는 신공을 발휘하며 안내양 누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들도요. 그런 버스가 달리는 도로 한복판을 당연한 듯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도 횡단보도가 별로 없었고 반도 건너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버리는 등 신호등 체계부터 엉망이었던 점도 한몫했죠. 얼마 전엔 80년대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유유히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모습이 재발굴되며 마치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 표지 같다고 천호동 비틀즈라는 명칭으로 회자되기도 했어요. 그 시절의 혼란함이 담겨있는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한국의 횡단보도와 주변 모습만 봐도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느껴진다며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유럽의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는 것 중 하나, 바로 차가 오거나 말거나 당연한 듯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인데요.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어도 그냥 차도를 가로질러 가곤 해요. 빨간불이건 노란불이건 신호에 관계없이 말이죠. 이 때문에 유럽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무심코 무단 횡단하는 실수를 종종 보는데요. 사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무단 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공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요.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보행자 과실도 대부분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죠. 문제는 제도적으로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술적 장치나 편의시설 도입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80년대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형편이죠. 프랑스 출신 아폴린 씨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왔을 때 길거리에 횡단보도가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또 파란불이 아니면 아무도 길을 건너지 않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먼저 횡단보도 앞에 있는 노란 의자. 이건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앉아서 신호 기다리는 용도라네요. 작지만 멋진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직사광선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있었죠. 그런데 얼마 후엔 그늘막에 의자가 추가되더니 나중엔 여름에 시원한 안개를 뿜어주는 쿨링 포그 기능까지 생기더라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차이를 실감했답니다. 한국에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개선이 필요한 즉시 실현된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 같으면 공공시설에 의자 하나 놓는데 시민단체, 인권단체, 각종 노동조합, 지역의회를 돌며 몇 년씩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시민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며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스마트 횡단보도. 이건 정말 프랑스에 꼭 도입했으면 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50m 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요. 지키는 사람은 관광객들 뿐이죠. 경찰도 신호를 무시하고 함께 차도를 건너니까요. 밤에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살펴도 차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보면 급정거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일상이죠. 프랑스는 물론 유럽 대부분이 차가우면 운전자가 알아서 멈추겠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보행자는 신호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이상하게 한국 친구들 중에는 유럽에선 보행자가 신호를 어겨도 운전자가 무조건 멈추고 배려한다며 시민의식이 높아 부럽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 내거나 처벌을 받으니까요. 겉으로는 보행자 지키는 게 당연하다 말하지만요. 속으론 화가 나도 욕이 나와도 그냥 꾹 참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이처럼 한국에 오면 보행자에 대한 시각 차이, 횡단보도와 연결된 획기적인 편의시설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곤 하는데요. 도입한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죠. SNS에서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횡단보도 앞 노란 의자. 현포천 경찰서 유창훈 경무과장의 발명품이죠. 그가 남양주 별내 근무 당시 서서 신호를 기다리면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무단 횡단을 하게 된다는 경로당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사비를 들여 횡단보도 앞에 부착하는 의자를 개발했고요. 교통사고 없이 오래 사시라는 의미로 장수의자라는 명칭을 붙였답니다. 장수의자는 2022년까지 전국에 2,500개 이상 보급되었고 도입하는 지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무단 횡단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멘트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는데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지역별로 특화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죠. 스마트 횡단보도와 함께 LED 스마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행자를 위한 무단 횡단 경보는 물론 과속 운전자가 있는 차선을 발견하면 화가 난 이모티콘을 화면에 표시하죠.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대치동 스마트 횡단보도는 과속 차량이 감지되면 차량 사진과 번호를 전광판에 표시하고요. 만약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지선 위반 차량이라는 문구를 화면에 출력하죠. 그리고 학교 근처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신호등이 함께 보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신호등은 보행자의 사고 방지, 차량의 우회전 사고 예방과 함께 안면 인식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 아동과 치매 노인 실종 방지 효과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죠. 이런 횡단보도, 신호등, 전광판, 스마트 삼총사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SNS에 올라오는 단골 소재고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기술력,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죠. 그중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차도를 건너는데 클락션을 울리며 화를 내는 운전자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한국에서 차도는 운전자의 영역,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영역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신호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인식 차이도요. 그래서 유럽에 돌아간 후 어지간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었죠. 운전자들이 보행자 앞에서 멈추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대비할 시간은 줘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다만 한국 운전자들 클락션 시도 때도 없이 누르는 것,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LED 램프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횡단보도가 생기면 비웃으면서 거기에 소변 보는 인간들 천지일 거야. 그리고 과속 차량 사진이 스마트 전광판에 나온다고? 일부러 더 우스꽝스럽게 찍히려고 창문에 얼굴 내미는 놈들 투성이겠지. 한국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하지만 유럽은 불편함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기분이죠. 그래도 도로에서 운전하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보행자에게 욕하거나 불친절할 때가 많으니까요. 프랑스가 기술이 부족해서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성가신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뿐이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보행자도 운전자를 위해 규칙을 지키고 대신 보행자를 위한 배려와 편의시설을 꾸준히 적용하는 한국이 더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처럼 외국인들이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은 그냥 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왕이면 운전할 때도 역시 한국은 다르다는 말이 어울리겠죠?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운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한국이 될 것 같네요. 네, 8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진 안내양 누나, 무단 횡단이 난무하던 도로, 학교 앞 떡볶이 가게에서 돈 대신 회수권 받고 다시 학생들에게 할인가로 회수권을 팔던 물물거래 시스템도 생각나네요. 유럽의 보행자 우선 정책 참 좋은데요. 보행자도 똑같이 횡단보도와 신호 철저히 지키는 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봉이냐고요. 고라니 마냥 찻길로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최우선으로 고쳐야 하는 거 운전 문화 맞습니다. 어째서 세상 배려심 넘치고 스윗한 양반들이 운전대 잡는 순간 무슨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족한의 10세 크레파스 찾질 않나. 개 씨판에 올려버린다고 펄펄 뛰고 있지 않나. 세상 모든 분노를 담고 배려는 개나 주게 되는지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보행자도 사람인지 거북인지 목을 앞으로 굽히고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 참 많죠. 전방주시 미확인, 이거 운전자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스마트 횡단보도 최첨단 기술이라도 차조심 길조심 안 하고 고라니처럼 차 앞으로 달려들면 답이 안 나오겠죠. 이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전세계 국력 6위 한국에 어울리는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땡스로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